코 찝으려고. 계속 코피 나고. 허벅지 엄청 아파. 하루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습이 탐탁치만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아들은 기어코 링 위에 섰습니다. 그냥 싸움 자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거든요. 종합격투기를 떼치하고 막 욕이라도 해가면서 포기를 하고 싶어요. 쓰러질 순 없어 지치지 않아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언제나 지켜주고 싶었던 아들. 그 아이가 다칠까봐 아버지는 늘 겁이 납니다. 네, 제일 까답다 그래가지고. 3년 전 28의 늦은 나이로 이종격투기 프로 무대에 데뷔한 장원준 씨. 과격한 움직임이 많은 운동이다 보니 온몸은 늘 멍투성입니다. 재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약간 장애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하시는 거 보시면 되게 잘하시고 또 얘기 들어보면 되게 그 상당히 까다로운 분들 같더라고요. 선수들끼리도 이제 상당히 까다롭고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경기 경험이 많지 않지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이름을 알려가고 있는 원준 씨. 하지만 파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강력한 주먹. 격투기 선수가 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도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왔던 거죠. 운동하면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하나 둘 생기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뭐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비. 원준 씨에겐 글러브 하나 끼는 것조차 힘겨운 일입니다.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창고 갖다가 지금 이제 여기 손가락 넣는 부위가 없잖아요. 여기서 밴디지하고 여기서 이제 손등에다가 반창고를 이렇게 4개 만듭니다. 말아서 이렇게 이제 테이핑으로 손가락을 만들었지만 실전에서 오른손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파워 면에서도 많이 약하죠. 그리고 또 이게 손 부위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세게 때리면 엄청 통증이 심합니다. 네. 며칠 전 경기를 치른 원준 씨. 여기가 엄청 아픕니다. 동료들에게도 원준 씨의 경기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스틱이 안 나왔어. 그냥 킥도 그냥 몸이 얼었어. 좀 많이 허용한 것들은 안 맞을 거 많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냥 압박에만 너무 신경 써서 계속 붙어도 이 킥도 너무 많이 맞고 나도 거리를 재야 되는데 거리를 못 짜야겠더라고. 거리 안 잡히니까 뒷손. 경기가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은 원준 씨. 아버지 장한봉 씨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수개월 만에 집에 온 아들과 TV 앞에 마주 앉은 아버지. 며칠 전 치러진 원준 씨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쓰러질 순 없어 지치지 않아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지금 코리안 탑팀에 장원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MMA 3점 프로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 치러진 네 번째 경기.
경기 중반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됐는데요. 상대 선수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스텝 잘 움직이고 빨라. 움직임이 많고. 다 지난 경기인데도 아버지 장한봉 씨는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장원준의 잽에 대해서 잽을 맞받았고 한 번은 3라운드까지 강력한 펀치가 오가는 혈투가 계속되는 상황. 저절한 그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노리고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싫다는 기분이 안 들고 있어요. 네네. 교환합니다. 널찍이 모르고 이제 지금 이때 네. 아유 막 그 생방송 볼 때만 막 미치겠더라고 보기.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기가 힘들어 경기장에도 가지 못했다는 아버지. 막무가내 난타전이 아니고 그냥 이러면서 무슨 딱 모르고 있어요. 29대 28. 번호 장원준. 장원준. 군요. 굉장히 처져. 장원준. 심판 전원은 3대0 집판정승을 전을 거두면서 집행 중이한 안정편을 결국 긴 혈투 끝에 판정승을 거뒀는데요. 사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싸움 자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했거든요. 종합격투기를. 그거 뭐 그게 운동이고. 진짜 PT적이게 싸움하는 게 당장 떼치하고 막 욕이라도 해가면서 포기를 하고 싶어요. 격투기 선수가 된 아들의 선택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아 늘 마음이 아프다는 아버지. 지가 한 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는 그런 게 제일 미안한 거지 그냥. 그리고 지는 뭐 하고 싶은 거를 얘기를 뭐 아버지가 겁이 나서 그런지 말하기가 힘든 그런 아버지라서 그런지 그런 말도 안 한 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걸 옳게 못해.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사업 실패로 제대로 뒷바라지조차 해주지 못했는데요. 장애를 딛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길 아버지는 바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이래 손도 내놓고 이래 다녔는데 이제 학교 이제 다니다 보니까 뭐 아들이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 태권도 다니라. 그래야지 너희 힘도 강해질 거 아니라. 네 놀리는 아들 제압도 할 수 있고 꼭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고 강해질 수 있으니까 태권도 도화장 한번 다녀볼래 그때 다닌다 해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닌 거지. 어린 시절 태권도에서 재능을 보였다는 원준 씨. 하지만 이렇게 격투기 선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한 손에 장애를 갖고 말이지 그 종합 격투기를 한다는 거는 내 이해가 안 갔어요. 속으로 저게 미친 게 아니라 말이죠. 한 손에 장애를 갖고 무슨 격투기를 한다고. 다음 날 경북 문경의 한 드라마 세트장. 아버지 장한봉 씨는 이곳 매표소에서 모노레일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준 씨도 아버지의 직장을 찾았는데요. 고향에 내려올 때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을 찾아 운동을 한다는 원준 씨. 하나 적지 않은 나이에 선수 생활을 유지하려면 연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기 운동할 곳이 있냐고. 그래서 여기 계단에 체력 운동하기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때부터는 아버지도 이쪽에서 운동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프로에 데뷔하기까지 남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원준 씨. 신체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봐왔다는 아버지. 아 춥나? 아무리 힘든 훈련 속에서도 격투기에 대한 열정과 원준 씨의 집념은 늘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원준 씨에게 힘든 훈련보다 극복하기 힘들었던 건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원준 씨가 뭔가 꺼내 보여주는데요. 자격증입니다. 무슨 자격증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랑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고요. 요거는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무려 6개의 자격증을 따냈다는 원준 씨. 운동을 포기할 경우까지 대비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굴삭기 자격증이랑 지게차 자격증. 요거는 이제 운전면허증처럼 이제 같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종 대형이랑 일종 보통, 그리고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미래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도 운동하다 포기하면 그런 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는 이제 요 자격증으로 이제 직업을 빨리 구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드려서 운동하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이 운동이 진짜 재미있나 봐요. 그렇죠. 재미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때까지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습니다, 진짜. 어떤 게 이렇게 재밌어요? 제가 운동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손을 막 감추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자유롭고 뭐 장애가 있다는 것도 있고 운동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운동이 진짜 매력 있고 또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거 보면 운동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기쁨도 잠시. 부상으로 선수 생활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프로 데뷔 이제 하고 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 전이 아니라 원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치는 바람에 또 나이가 또 적은 나이도 아니고 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크게 다치니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쉬면서 좀 눈치도 많이 보이고요. 아버지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 계속 이 근방에 이제 좋은 자리가 있다고 계속 거기 한번 이력서 내보라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계속 거부했죠. 어차피 저는 계속 운동할 건데. 그래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주말 하루만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집에 가고 서울로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오로지 격투기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드디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요게 이제 이 사진이 이종 격투기가 뭔지도 몰랐던 아버지는 작년 이제 가장 열렬한 원준 씨의 팬이 됐습니다. 이 신문을 구하기 위해서 참 몇 군데 가가지고 몇 장을 구해가지고 하도 원준이가 자랑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관하려고. 그 열쇠 갖고 나와. 이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아버지. 원준 씨를 데리고 모처럼 둘만의 외출을 합니다. 불 안 꺼도 그냥 그대로 놔둬.
저것도 그냥 놔두면 아니 그거 그때까지 왜 해? 만약에 못하는 게 있으면 몰라도. 아들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아 이거 잘 먹어야 돼. 먹는 거라도 잘 챙겨 먹이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번에 경기를 치르느라 10kg이나 감량했다는 원준 씨. 한 그릇 더 달라줄까? 어? 돼지돼가지고 올라가도 못하는 거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다시 떠날 아들을 농담으로라도 붙잡고 싶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온 원준 씨. 병원 검진을 위해서인데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건 부상. 지난번 경기에서 코를 가격당한 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뼈는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요즘에 다치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굉장히 많이 부어 있거든요. 요런 데 계속 부어 있고.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네. 네. 시간 지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 말고 네. 일단 혹시라도 안 좋으면 아무 데나 오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틀 정도 계속 걱정했어요. 왜냐면 이게 붓기가 붓고 또 코도 이렇게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이거 딴 사람들도 다 이거 골절이라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태어난 척 했는데 엄청 마음 졸였거든요. 그리고 코는 괜찮나? 이래 만지만 좀 뭐 시리고. 처음 병원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코뼈가 뿌개진 것 같다라는 뭐 얘기 들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뼈도 뭐 괜찮고 뭐 그냥 가만히 안정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뭐 천만다행이지. 예전에 제가 강산 생활할 때 사택인데 강부들이 살던 사택, 그게 이제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 때 원준이가 태어난 거지. 그 외삼촌이 그런 말을 나한테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어스했으면 안 되겠나. 진짜 그때는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기도 하고. 뭐 장사하면서 있는 돈 다 날리고 이제 좀 신경 좀 쓸 나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집 저 집 새빵살이 하면서 그때가 참 제일 원준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그때가 제일 힘든 고비였었지. 일주일 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원준 씨. 하지만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버지는 이제 뭐 미안하다고 그러죠.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한 것 같아요. 계속 이 나이 먹어서 계속 돈 이렇게 좀 달라고 하는 게 빨리 성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는 운동과 관련된 도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고리 스트랩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특히 이제 턱걸이 아니면 이제 등 운동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턱걸이나 등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로 이곳, 체육관입니다. 낯선 타지에 홀로 올라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의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합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엄청 많이 쪘습니다. 체육관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원준 씨.
경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맘 편하게 쉬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합니다. 운동하면은 안 불편하세요? 그 저기 장비 쓰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돼가지고 이거 없으면 이제 이 운동 못 하니까 이거 끼고 하면 편합니다. 불편한 건 없습니다. 이제 적응돼가지고. 그 시각 아버지가 외출 준비에 한창입니다. 원준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깜짝 방문을 할 예정이라는데요. 예, 지금 원준이 아들 보러 갑니다. 서울로 체육관으로. 오랜만에 서울 한번 가는 거지. 체육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관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격투기 선수의 길을 반대해왔던 지난 날들. 그 험한 길을 가는 아들이 야속해 지금까지 경기장 한 번 찾은 것 외엔 아들을 따로 찾아가 본 적이 없다는 아버지입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훈련 모습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가는 건데요. 아버지가 올 줄은 모르고 여느 때처럼 훈련에 집중하는 원준 씨. 원준아. 원준아. 예?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방문에 그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그냥 저런 자체도 가까이 보는 거는 이제 처음이죠. 저래 보는 것. 한 번쯤은 보고 싶었었거든요. 운동하는 거나 또 원준이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뭐 이렇게 전화하시고 그러신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아버님? 저는 여기 쪽방에서 잤어요. 네. 이곳은 원준 씨가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내온 공간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올라가서 여기서 네, 여기도 잤어요. 이 계단 저가 아니라 무작정 파이터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던 원준 씨. 갈 곳 없던 당시엔 체육관 쪽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재밌었어요. 여기서 뭐 자면서 뭐. 그거는 격투기에 빠져가 그런 거고 아버지가 보는 입장은 안 그렇지. 지금이라가는 너무 있잖아. 뭐라 할까? 미안해하고 막 진짜 어쩔 수 없는 기라. 근데 그게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동안 아들이 잘 지내온 줄만 알았던 아버지. 내가 그 생각, 지금도 그 생각이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다. 말 못했어. 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운동하려고 내가 상상을 했겠나이? 이제 그 텔레비전 버스 어려운 길을 가는 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이제와 못내 미안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진짜 뭐. 이제는 좀 지가 좀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따나 응원은 지 오른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일단 요거 끼 좀.
아들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다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원준 씨. 그래 지금 내가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아프지? 이종격 투기를 싸움 정도로만 알았던 아버지에게 다양한 기술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직선으로 치는 거야. 로우킥은 밑에 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들 다. 이제 글러브는 앞으로 모아가 보통 파이터의 아버지답게 처음인데도 곧잘 따라하는데요. 글러브는 왜 갑자기 글러브 끼시죠? 아버지랑 가볍게 스파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신 김에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느껴보면 좋잖아요. 하는 걸로 이래야. 늘 아픈 손가락과도 같았던 아들에게 이제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노라 다짐하는 아버지. 이제 이렇게 탁 이게 좀 머쓱하지. 저도 못하겠어요. 그렇죠. 간단한 운동기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도 자신만의 보조장치가 필요한 원준 씨. 그럼에도 그의 꿈은 왼손의 파이터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건데요. 장애가 있든 없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링 안에서 당당히 세계 정상급에 올라서고 싶은 것이 그의 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세계 무대 지가 원하는 체육관 모든 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이제 걱정보다 응원으로 아들의 길을 지켜보려 합니다. 이제 이렇게 탁 이게 좀 머쓱하지. 저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냥. 압박하려고. 하는 걸로 이래야. 그렇죠.